이번 시간에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과 책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성선설, 성악설, 그리고 스키너의 행동 이론 또는 심리 이론 등 인간 본성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책들은 하버드 대학의 진화 생물학자 윌슨의 사회 생물학, 인간의 본성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고요. 또 옥스퍼드 동물 행동학자인 도긴스가 쓴 이기적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대 인지과학자 핑커가 쓴 빈서판이 있고요. 과학 저널리스트 리들리의 본성과 양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새로운 스토리를 한번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서베이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인간의 행동과 사고의 핵심은 무엇인가? 인간의 머릿속과 인간의 행동 원인의 99%는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인간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고 경쟁하게 하는가 알아본 것이죠.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설명하는 세 가지 요소는 바로 돈, 직위, 랭크죠. 그 다음에 자손입니다. 첫 번째로 바로 돈, resources.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에게는 돈이 되겠고요. 식물에게는 빛, 그리고 사자와 같은 육식 동물한테는 고기가 바로 이 리소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위입니다. 랭크. 다른 말로 컴페티션, 경쟁이라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손 번식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사자들이 막 싸웁니다. 순놈들끼리 싸워서 이긴 놈이 가장 리소스를 먼저 독차지하죠. 먹이를 잡아서 가장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랭킹에서 가장 높은 놈들만 짝짓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돈과 직위 그리고 자손, 이 세 가지는 무엇을 하는데 필요한 걸까요? 바로 survivor, 생존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 유전자의 이 세 가지가 생존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돈과 직위, 자손을 추구해서 결국 생존을 하도록 유전자의 힘이 각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DNA, 인간의 이기적 유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DNA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생존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대를 시키는 거죠. 가족이 있고요.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국가, 그리고 유인원 호모 사피엔스 그룹과 또 유인원은 동물 그룹에 전체 이제 포함이 됩니다. 나와 유전자가 가장 비슷한 사람들이 내 가족이고요. 그러한 비슷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모인 게 이 국가입니다. 그리고 유인원 역시 우리하고 유전자가 유사합니다. 원숭이나 침팬지는 약 90에서 98% 우리 인간과 유전자가 같다고 합니다. 동물도 쥐나 소 등 우리하고 인간과 유전자가 약 60에서 70% 정도가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국가라는 이 영역, 영토, 테리토리 안에서 사람을 죽이면 큰일 나죠. 살인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죽였는데 오히려 칭찬을 합니다. 더 죽입니다. 더 사람들이 칭찬하고 막 칭송합니다. 잘했다고. 왜 그럴까요? 예. 바로 강 건너, 바다 건너 다른 나라 사람들이죠. 유전자가 이렇게 조금만 달라도 컴페티션, 경쟁 관계가 되고요.
또 리소스, 돈, 네,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죽여도 좋다라는 겁니다. 바로 전쟁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유전자가 더 큰 다른 동물들은 잡아먹어도 됩니다. 우리 영양을 위해서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잡아먹습니다. 물론 같은 테리토리 우리 그 영토 국가 안에서 비슷한 유전자를 잡아먹으면 큰일 나죠. 해외 토픽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식인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비슷한 유전자에 따라서 달리 행동하는 이기적인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이러한 이기적인 본성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욕구, 욕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정보화 사회의 다음은 과연 어떤 사회가 올까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원시 수렵 사회에서 농업 사회 그리고 산업 사회 다음으로 이제 정보화 사회를 거치고요. 지금은 후기 정보화 사회에 와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도대체 어떻게 사회가 발전해 왔는가, 무엇이 사회를 발전시키는가를 한번 냉철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 사회를 발전시키는 그 시발점은 인간의 욕구와 욕망,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인간의 욕구와 욕망, 필요성이 어떤 기술을 탄생시킨 거죠. 핸드폰이나 인터넷은 뭡니까? 사회 경제를 이제 변화시켰죠.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를 통해서 다음 사회의 발전 단계를 한번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 의하면 생리적 욕구부터 해서 쭉 자아실현 욕구까지 이렇게 발전 단계가 있죠. 인간이 처음에 지구상에 출현했을 때 의식주의에 치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발전을 거쳐서 그 다음 관계를 지향합니다. 바로 사회적 관계, 소셜 네트워크, SNS가 발달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사회적인 교류를 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생긴 거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보겠습니다. 바로 자신의 꿈을 펼치고자 하는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여기에 꿈과 상상, dream, 상상이 나오는 거죠. 이제 가까운 미래에는 인간이 꿈을 추구하는 상상력이 중요시되는 사회가 오리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바로 롤프 옌센의 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우리는 이것을 이미 숙지하였고요. 이렇게 진화된 미래 사회에서는 인간은 초개인화가 된다는 겁니다. 극도로 개인주의적인 디지털 인간으로 변모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죠. 그리고 초인간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육은 로봇이, 우리의 두뇌는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이고 인간의 수명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체적인 한계와 지적인 한계를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극복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또 초사회화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돈을 버는 것보다는 즐기는 것, 행복에 더 높은 가치를 둘 것이라는 것이죠. 롤프 옌슨이 얘기했듯이 일, 놀이, 학습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회가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화와 가치의 한계 효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 새로운 것, 새로운 정보, 새로운 상품, 새로운 서비스를 추구하는데요. 그 내면의 욕구와 욕망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한번 음악을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제가 기억하기에 원더걸스의 노발이라는 음악이 한때 있었죠.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 그때는 거리 어디에 가나 그 음악이 막 들렸어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음악을
300번 정도 들으면 더 이상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효용이 천천히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 흘러간 노래가 길에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음악은 효용이 천천히 감소합니다. 영화, 자, 좋은 영화를 봤을 때 보통 사람들은 한 번 정도는 더 보게 되죠. 2번 정도 더 자발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계 효용이 한 번 보고 나면 뚝 떨어지는 거죠. 책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데요. 좋은 책을 읽었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한 번 정도 더 읽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음악처럼 300번, 400번 읽지는 않습니다. 책도 역시 한계 효용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림은 그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서서히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치의 한계 효용 패턴은 상품이 무엇인가, 또 음악인가, 영화인가, 책인가, 그림인가에 따라서 인간에게 있어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MIT에서 미래의 부엌이라는 프로젝트에서요, 유비쿼터스 부엌이라는 것을 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례는 기술이 인간의 본성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실패한 사례로 꼽히는데요. 유비쿼터스 부엌, MIT에서 개발한 이 부엌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요, 냉장고를 얘기를 합니다. 이 우유는 내일까지니까 빨리 오늘 먹으세요. 또 뭐, 그리고 쓰레기통 얘기하는 거예요. 쓰레기가 꽉 찼어요. 어서 버리세요. 응? 또 솥이 얘기해요. 물이 끓으니까 빨리 라면을 넣어라. 숟가락도 얘기하죠. 너무 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유비쿼터스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집에 주로 계신 분이 누구냐? 뭐 어머니나 주부죠. 집에서 주로 살림을 하시는데 이 유비쿼터스 부엌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쉴 새 없이 쓰레기에 버려라, 냉장고 해라 하고. 그래서 너무 잔소리가 많아. 결국 어머니들이, 주부들로부터 배척을 당한 거죠. 그래서 실패한 사례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간, 제품, 서비스의 진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데즈먼드 모리스의 터럼노 원숭이라는 책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인간의 본성을, 또 인간의 민낯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책입니다.